다음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6면 기사인데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이 서울시장 도전을 위해서 의원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치면서 여권의 이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데 그에 따른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김진애 의원이 사퇴한 비례대표 다음 순번을 받아서 결국에는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조대진 변호사님, 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김진애 의원이 네. 이제 의원직까지 사퇴할 거라고는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뭐 김진애 의원을 뭐 개인적으로 뭐 알아서가 아니라 뭐 일단 그 흘러가는 그 분위기상 사퇴를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의 입장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결정을 해서 어쨌든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를 해서 지금 뭐 진행을 하자라는 입장이었는데 예. 열린민주당의 그 김진애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차분히 여러 차례 토론을 하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진정성을 믿어주기 위해서는 의원직 사퇴를 하겠다 이렇게 배수진을 친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의 그 사퇴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다고 지금 보여지고요. 예. 이제 뭐 실질적으로 사퇴하는 김진애 의원보다 이제 그 승계받는 김의겸 전 대변인이 네. 더 주목을 받게 되는데 뭐 김의겸 전 대변인과 더불어 여기 박수현 대변인님도 이제 같이 주목을 받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뭐 미묘한 시기긴 하지만 의원직 사퇴를 통해서 본인의 진정성을 알리고 그리고 또 단일화가 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예. 그런 상황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민주당에서도 좀 협조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수현 대변인께서는 이제 전임 대변인이고 의정 생활도 먼저 한번 했었으니까 네. 김의겸 전 대변인이 이제 국회에 들어가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김의겸 대변인과 이제 그 소위 흑석동 부동산 문제 가지고 예.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거든요. 예. 본인은 굉장히 억울해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국민적인 시각으로 보면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김의겸 대변인이 그 부동산을 그 매입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법이나 편법이나 특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실거주 목적이냐 아니면 재테크 수단이냐 우리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게 우리 문화인데 적어도 청와대 대변인 같은 공직자가 재테크 수단으로 불법 편법 특혜는 아니라도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도덕적 기준에 좀 못 미친다는 그런 책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청와대 대변인 사퇴했고 나중에 부동산을 정리해서 남은 이익도 다 환원했지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어떤 국민적 어떤 눈높이에 미달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비례대표를 승계하는 문제가 또 비판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넓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국민이 좀 넓게 봐주시면 김의겸 대변인은 그런 국민께 부응하기 위해서 의원이 된다면 정말 이 부동산 문제 가지고 고통받는 국민들 위해서 더 노력하고 힘없고 서러운 약자들을 대변하는 그런 의정활동을 통해서 국민께 어떤 심려를 끼쳐드렸던 그런 것들을 깔끔하게 해소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권 민주당에선 서울시장 후보가 확정이 됐죠. 박영선 전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로 나서면서 본격적인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신면 기사를 보면요.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20대에게는 출발 자산, 이게 뭐 기초 자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본 자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5천만 원 무이자 대출해 주겠다. 그러면서 30세부터 원금만 갚으면 되겠다라는 공약을 내놨는데 김병민 교수님 이 공약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한 1년 정도의 임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미 2021년 재원 같은 경우는 예산이 다 편성이 돼서 집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재원들을 쏟아내겠다는 공약들을 각 당의 후보들이 하겠습니다만 현실 가능성 여부들을 유권자분들께서 꼼꼼히 좀 따져 물어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러한 재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사회에 출발하게 되는 청년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기 위한 내용들은 과거 있었던 2017년도 대통령 선거 때 심상정 당시 후보가 청년들을 위한 기초자산으로 공약을 제일 먼저 얘기한 바가 있었죠.
아마 이번 보궐선거보다는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본소득 혹은 기본자산과 관련돼 있는 여러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텐데 예. 아마 적어도 1년에 준하는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그렇게 현실성 있게 다가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문제는 5천만 원씩 청년들을 위해서 기초적인 출발점들을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2017년부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락같이 올라가 버린 부동산 문제 때문에 예. 이 5천만 원이 아니라 5억을 들고 있어도 제대로 내 집 마련 하지 못하게 되는 현실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앞서 김의겸 대변인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저는 이게 여권에는 정말 최악의 악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볼수록 자꾸 떠오르거든요. 불법이 없었다. 투기가 없었다 등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정확한 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관사에 살고 있었고 예. 본인이 관사에 살고 있었던 덕택 때문에 그 흑석동에 있는 상가에 실질적인 투기성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앞다퉈 비판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더불어민주당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든 안철수 대표든 누구든지 간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게 되는 인물들은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어놓는 게 청년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해답을 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